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형충의 합반 21강 진행할 차례네요. 지금 저하고 같이 형충의 합반 공부한 지가 벌써 20강이 넘어가고 21강째입니다. 명리 수업 시즌 5번째예요. 저는 명리 공부를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시즌 5 이제 미드를 많이 봐가지고 시즌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리즈 5번째 시리즈인데 여기 최종판이에요. 아마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는 다시 아주 기초반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강의하고 있는 요 삼합에 대한 강의는 원래 기초반에서 언급을 하고 가는 내용인데 기초과정 때는 기초 수준에 맞게끔 가르치고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은 이게 중고급 수준이기 때문에 기본은 어느 정도 아신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해묘미 삼합이 뭘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해묘미 공부가 이 삼합에 대해서 지금 4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마무리 과정이에요. 마무리 과정. 해묘미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두 번째 페이지로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만들어서 해드렸죠. 와, 이렇게 친절하게 교재 만들어가지고 진짜 해석까지 다 토를 달아가지고 진짜 만들어주는 명리 강사가 없어요. 그렇죠? 또 오늘도 잡법을 하네. 이게 참. 자, 이 보자고. 옛날 어르신들이 좀 책 좀 만들 때 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써주셨으면 내가 산에 가서 삼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요? 이런 고민 안 했어도 될 것 같아. 누가 이렇게 한 번만 얘기를 해줬으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 피나는 진짜 고민을 해서 이게 이런 거였구나.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요거를 내가 지금 여기다 써놨어. 자, 샘플로 이렇게 볼게요. 지지의 삼합운동성, 그러니까 모든 지지의 글자는 임묘진, 상오미, 시인유술, 해자축이라고 하는 12개의 글자는 다 거기다 갖다가 한 글자만 보면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면 돼. 한 글자만 보면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샘플로 요 두 번째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목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샘플로 몇 개만 지금, 원래 이게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 샘플 몇 가지만 이렇게 보면 돼. 간목일주한테 지지의 해묘미가 있다는 것은, 지지의 인호술이 있다는 것은, 지지의 사유축이 있다는 것은, 지지의 신자진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글자의 자의와 십성을 같이 갖다 붙이면은 해석이 조금 더 쉬워져. 그러니까 뭔가 개가 개가 뭐라고 개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이거를 멍멍멍이라고 지금 규칙을 붙인 거예요. 멍멍멍이라고 표현하자. 자, 그래서 간목이 지지에 해묘미가 있을 때 이게 어떤 작용인가를 갖다가 지금 비슷하게 지금 갖다 붙인 게 여기에 십성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목일주가 지지에 해묘미가 있다 치자. 이게 해묘미일 수도 있고 묘미 해일 수도 있고 미묘 해일 수도 있고 미해 묘일 수도 있어요. 순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밥 먹고 물 먹을 수도 있고 물 먹고 밥 먹을 수도 있고 밥 먹다 중간에 물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결과는 같으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참고. 삼합에서 생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왕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고지의 역할, 진술충미를 말하죠. 고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목 써놨죠. 생지의 역할은 왕지를 생한다. 왕지의 역할은 중심이 된다. 고지의 역할은 고지가 복잡해요. 역할이 많어. 진술충미는 왕지를 조절, 보좌, 마무리, 저장했다 나중에 꺼내서 쓰기도 하죠. 저 집에 다들 냉장고 있으시죠? 그 냉장고가 진술충미예요. 와인 냉장고, 술을 보관한다. 술을 조절한다. 술을 넣었다가 나중에 빼먹는다. 옛날엔 장독대가 그 역할을 대신 와인 냉장고, 김치 냉장고, 일반 생선 냉장고, 냉동실, 냉장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보관, 조절, 우리 집 음식물 조절하는 기계가 있는데 뭘까요? 냉장고.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음식물 보관하는 서늘한 창고. 뭐 옛날 같으면 땅에 묻었다. 장독대. 뭐 이런 거 같은 거니까. 자, 이 고지의 역할은 왕지를 조절, 보좌, 마무리, 저장한다. 뭐 이런 역할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한테는 이 왕지 역할을 누가 하냐면 매니저가 해요. 보통 매니저. 보통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엔터 사장님들이 그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개를 막 밀어가지고 춤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생지의 역할을 해서 자녀를 아이돌로 키웠어. 그 아이돌을 방송국에 보내고 스케줄 잡아주고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해? 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가 없으면 동네 아이돌. 엔터테인먼트가 능력이 좋으면 국제 아이돌. 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삼합에서 생지의 역할은 왕지를 생하고 왕지의 역할은 중심이 되고 고지의 역할은 왕지를 조절, 보좌, 마무리, 저장한다. 조절, 보좌, 김치를 오래 먹을 수도 있고 뭐 김치를 섞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간목일주가 지지에 해묘미가 있다는 뜻은 해묘미 세 글자 중에 한 글자라도 있다는 뜻은 해묘미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세 글자가 다 있으면 완벽하게, 셋 중에 두 개가 있으면 한 70%나 50% 효율로, 한 글자만 있으면 하려고는 하는데 아직 부품이 부족하네 뭐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간목이 지지에 해묘미가 있으면은 이게 십성이 뭔가 보니까 편인, 겁재, 정제야.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돼. 해수 편인으로 겁재를 생한다. 인성으로 비겁을 생한다. 그리고 재성으로 조절, 마무리, 뭐 보관, 저장, 조절, 뭐 보좌한다. 돈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뭐죠? 인성으로 사람을 키워서 돈으로 마무리한다. 교육사업 같은 거네, 그러면. 그쵸? 뭐, 피아노에 좀 재질이 있는 애를 열심히 피아노를 가르쳐가지고 걔를 그 아주 상품성 있는 아이로 만든 다음에 걔를 무대에 세워가지고, 스타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형태도 되겠죠. 인성이 사람을 생하고 그 사람, 그 인성으로 생해진 그 교육된 사람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재성과 연결시켜서 재성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트니까 간목일주의 해묘미 목국이라는 뜻은 세 가지 에너지의 종합 세트다. 뭐 인성과 비겁과 재성, 즉 교육과 사람과 재물상업 활동. 그러면 사람을 키우고 그것이 경제활동과 연결돼 있다. 재물사업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 그런 일과 인연될 가능성이 높다. 간목일주나 을목일주가 지지에 해묘미 목국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밑에다 아주 친절하게 샘플까지 만들어놨죠. 해석의 샘플. 자, 지식, 정보, 학문으로 사람을 키우고 재물과 무대로 그 사람을 보좌, 조절하여 마무리한다. 가끔 길 가다 보면은 그 직업학교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 직업학교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용접 속성 과정 3개월 교육 후 취업까지 해드림. 가르쳐드리고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 줄게. 라고 돼요. 예전에 바리스타 키우는 학원에 다들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바리스타, 커피 바리스타 키우는 학원에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뭐 이렇게 돼 있어. 우리한테서 교육받으면 취업 자리까지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이게 뭐야? 사람을 가르치고 재물활동과 연결시켜준다. 그러면 해묘미 목국이 해자가 일지에 있느냐, 묘자가 일지에 있느냐, 미토가 내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나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교육시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육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인지, 그 역할들이 지금 나오게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예를 들어서 간목일주가 지지의 인호수를 가지고 있다. 간목일주가 지지의 인호수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세 가지가 모여있죠. 비견, 상관, 편재. 이것이 상관을 중심으로 걸려있단 말이죠. 사람이 상관을 생하고 이것이 재물과 연결이 돼 있어. 아무튼 간목과 을목일주는 이 방합이나 삼합의 조절자가 전부 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활동이나 어떤 소유활동, 지배활동, 관리활동과 연결돼서 에너지들을 서로 결합시키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사람으로 상관을 생하고 편재로 조절 마무리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럼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 동료들로 재능, 기술 등의 재물의 토대를 만들고 편재로서 조절 보좌하여 마무리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그 어떤 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재물 경제 활동이 달라붙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식상을 생하고, 근데 식상을 생한다는 게 육친으로 보자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술 전문성일 수도 있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식신상관의 해석은 여러 가지니까. 자, 그러면 사람과 제주 기술과 또는 제자와 재물 활동이 연결돼 있다. 그러면 제자를 키워서 재물 활동과 연결시키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지금 간목일주인 호신쌤이 인호술 삼합이 지금 제가 만들어져 있어서 지지에서 인호술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맡은 포지션이 갑인이란 말이죠. 갑인. 저는 갑인일주니까 갑인인 내가 상관들,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 몸을 바쳐서 목생활을 해주면 그것이 재물활동과 연결돼 있다.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고 저 사람도 돈 벌고 우리 원장님도 돈 벌고 건물주도 돈 벌고 뭐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갑오면 내가 갑오일주였으면 어떤 사람들이 막 내가 하는 일을 막 도와주고 생해주고, 제가요 무슨 IT 기술로 무엇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 내가 도와줄게 야 내가 기술 가르쳐줄게 야 내가 필요한 거 지원해줄게.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재성들이 야 그 기술 만들어지기만 하면 갖고 와, 우리가 팔아줄게 우리 가게에서 갖다 팔어, 우리가 사업화 시켜줄게. 이런 형태로 모였다. 그러니까 갑오일주가 인호술 화국을 만나면 나를 중심으로 사회의 비겁들이 나를 돕고 내가 하는 일이 재물활동과 연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갑술일주라면, 갑술일주가 인호술 화국이 만들어졌으면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어떤 제자들의 사업 일에 내가 재물활동으로 딱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야 우리 가게에서 팔아봐. 야 너 사업자금 필요해? 야 시장 내가 우리 지역에서 그거 팔 수 있게끔 해줄게. 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간목일주가 지지의 사유축 금운동을 하고 있다. 사유축 세 가지 에너지가 모여서 금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십성으로는 이게 식신, 정관, 정제, 제주능력 기술을 나타내는 식신과 조직, 단체, 지위, 명예를 나타내는 정관과 역시나 재물활동이나 경제활동, 소유활동을 나타내는 시장을 나타내는 재성이 붙어 있다. 자, 식신사화로 유금 정관을 생하고 기술로 정관을 생한다. 재주와 능력과 표현을 통해서 조직, 단체, 명예, 지위를 키워주고 재성으로 마무리. 자, 가로 열고 여기 해석을 해놨죠. 재능 기술로서 조직, 단체, 회사를 만들거나 키우고 이거를 정제로 보자, 재물활동으로 보자 조절하여 마무리한다. 같은 형태. 그러니까 재물활동이 다 끼어있다. 재물활동으로 연결을 한다. 이어간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뭐 비슷한 예로 간목이 신자진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간목이 수운동, 신자진 수운동을 한다고 치면 이게 편관, 정인, 편제, 조직의 인성활동이 재물활동과 연결돼 있다. 그러면 큰 조직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했더니 그것이 또 재물활동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뭐 국가 위탁사업, 지자체 위탁사업, 지자체 교육사업. 내가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자금을 주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해주더라. 뭐 이런 형태들. 자, 간목이 신자진을 하게 되면 편관으로 정인을 생하고 편제로 조절 마무리한다. 조직, 인내를 바탕으로 학문, 노하우, 문화 정보를 만들고 편제로 보호자 조절하여 마무리한다. 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신자진일 수도 있고 진자신일 수도 있고 신진자일 수도 있고 진신자일 수도 있고 뭐 섞일 수도 있는 거야. 한 칸 떨어질 수도 있고 한 칸 떨어져 연결돼서 붙어 있으면 보통 순리적으로 갈 거고 도중에 한 칸 떨어져 있으면은 잠시 뭐 좀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그 일이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샘플로 간목, 경금, 임수일주 요 세 가지만 몇 가지만 샘플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머지 일주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빈칸을 채워나갈 수가 있겠죠. 해석을 할 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전에 강아지가 우는 소리를 한국에서는 멍멍이라고 규정을 했다. 왜 사실 강아지가 우는 소리는 매우 형이상학적이라 이거를 글자나 뭔가 규칙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애매몽롱한데 그래도 그나마 궁여지책으로 어느 정도 이 말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쓴 말이 한국에서는 멍멍, 미국에서는 웍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벌어지는 형이상학적이고 변화무쌍한 일들을 우리가 최대한 이거를 규칙과 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되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돼요. 되게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딱 가로 안에 글자 넣기처럼 해석을 하면 해석이 다소 힘들어져요. 세상이 규칙대로 딱딱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않거든.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 규칙을 엄청 많이 배우는데 주식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배우는 규칙 중에 하나가 그 그래프 공식이 있어요. 안에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는 주식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니까 있어. 원래 이게 파동이 요렇게 온 다음에 요렇게 떨어진다라는 파동이 있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를 1파, 2파, 3파, 4파, 5파 상승 파동 5개에 하락 파동은 1파, 2파, 3파 해가지고 하락 파동 3파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이게 거의 주식업계에서는 절대 규칙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주식에 적용했다가는 다 박살나요. 왜 그러냐면요. 모양은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그려놨는데 실제로 주식에서는요. 이게 아주 지멋대로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런 식으로. 봤더니 이게 1파였고 이게 2파였고 이게 3파였는데 여기서 잠시 보류가 됐다가 여기서 4파가 나오고 다시 5파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형태를 막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한 거라고. 사람의 운명법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되게 유연하게 좀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두 번째 페이지 제가 나눠드린 이 삼합에서 생지의 역할, 왕지의 역할, 고지의 역할 그리고 이거를 각각의 일주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표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은 모든 삼합을 그냥 다 이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100% 해석이 안 된다는 거 강아지가 우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정말로 멍멍은 아니다. 뭐 이상한 소리들이 날 수 있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자, 해묘미 목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주에 해묘미 목국이 있다 또는 해묘가 있다 또는 묘미가 있다 또는 해미가 있다. 아무튼 해묘미 목국의 구성성분이 3개 다 있든지 그중에 2개가 있든지 그중에 하나만 있는데 대운세운에서 나머지 글자를 채웠던지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해묘미 목국 운동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일단은 해묘미 목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 해묘미 목이 뭘 추구하냐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해묘미 목이에요. 왜? 해수가 깜깜한 바다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압축된 현상에서 목기운이 벌어졌다는 건 뭔가 짠 하고 생겼다. 천지창조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다. 이게 목이 생겼다. 수에서 목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보통은 해묘미 목국이 삼합 중에서 가장 강한 창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목기운이 되게 유리하죠. 크리에이티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 뭐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거나 새로운 논문을 만들거나 뭔가 기존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시켰거나 짜잔 하고 만들었거나 하는 등등의 새로운 창조 행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옛날 책에는 목기운의 직업성 하면은 건축, 인테리어 해가지고 뭐 집 짓기, 새로운 뭐 옛날에는 그 새로운 게 거의 없었어요. 야, 아무것도 없던 곳에 마을이 생겼어. 그게 옛날에는 그게 목의 물상이었던 거야. 야, 1층 집이 다음에 갔더니 2층 집 됐어. 야, 거기 집이 없었는데 갔더니 집이 생겼어. 야, 그 사람 집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는 곳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 라고 하는 게 목기운, 프레시, 새로운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목기운한테 완성도를 논하지 마라. 완성도는 누구한테 논해야 돼요? 금한테. 목이 만든 거 누가 검사해요? 금이 검사해. 금이 잘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그럼 사주에 목이 많고 금이 없으면은 만드는 게 내 소관이고 검사는 내 소관이 아니야. 사주에 금이 많고 목이 없으면 만드는 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남이 만든 거 내 검사하는 게 내 소관이야.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사주에 목기운이 삼합으로 모여 있으면은 광범위한
폭넓은 창조 행위가 나타난다 정도로 보였죠. 그러면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계획과 플랜을 짤 때 무슨 플랜을 짜면 좋을까? 어디 새로운 걸 만들어 볼까? 어떤 걸 새롭게 있게 한번 해볼까? 이 지역을 한번 개발을 해볼까? 이 지역에 뭔가 새로운 지역을 한번 뚫어볼까? 개척교회를 한번 열어볼까? 이쪽 지역에 아직 우리 영업팀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 이쪽 지역을 한번 개척을 해서 여기서 매출을 한번 내볼까? 등등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에 되게 능한 사람이다. 또 그런 것에 유리한 사주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샘플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주에 해묘미 목국 같은 삼합이 있을 때 100% 삼합도 있고 뭐 70% 삼합도 있고 뭐 절반짜리 삼합도 있을 텐데 참 불완전한 삼합도 있고 완전한 삼합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조건이면 완전한 삼합이고 이런 조건이면 삼합이 아니고 그러니까 삼합이다, 삼합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말고 완성도 높은 삼합이다,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삼합이다, 준비하고는 있는데 아직 작동은 하지 않고 있는 삼합이다, 좀 강한 삼합이다, 약한 삼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삼합을 봐야지 이거는 삼합입니까? 삼합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곤란하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자동차도 있고 면허증도 있는데 이 사람이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모르지. 운전해봐야 알지. 그럼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운전 트레이닝. 혼자서 하든 전문 강사를 불러다가 운전 트레이닝을 하든 운전 연수를 하든 그래서 전봇대 한 2번 박으면 보통 운전 잘하죠. 근데 아직 전봇대를 2번 안 박아봤다. 그러면 자동차도 있고 면허증도 있는데 과연 그 차를 타도 안전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불안전한 거죠. 약간 불안전한 거. 그러니까 사주에 해묘미 목국이 있다. 불안전할 수도 있고 불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정도로 봐요. 자, 해묘미 삼합의 궁성과 십성의 순서를 살펴본다. 해묘미인가 미묘행가 묘미행가 뭐 이런 식으로 사주에서 순서는 요렇게 가요. 순서가 요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썼어요. 책이 20년 전에 써진 책들 보면 새로 쓰기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래서 요 동네가 앞이고 요 동네가 뒤가 됩니다. 그럼 이게 요 사주는 미해묘죠. 미해묘인데 일지가 해묘미에 개입하고 있지 않죠. 그쵸? 근데 이런 사주는 보면은 그러면 일지와 해묘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일지가 해묘미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해묘미 목국이 만들어지면 목생화가 아주 풍성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나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더니 막 주변에서 펀드 만들어가지고 막 지원 조직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돕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 내가 못하는 걸 겁재양인이 해줄 수 있죠. 자, 비견하고 겁재의 차이가 있어요. 비견은 나 같은 사람이고 겁재는 나하고 좀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주에 비견 모여있으면 나 같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사람이고 비견 겁재 섞여 있으면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나 같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둘이 비견 겁재가 합쳐지면은 완벽해지고요. 근데 문제는 합쳐지기가 진짜 어렵다. 인성이 엄청 발달해야. 아니 인성 정인 편인 말고 마음그릇이 높아야 돼. 안 그러면 나는 이걸 못하는데 제가 잘해. 시기 질투가 막 그냥 하늘을 끓죠. 시기 질투가. 내가 못하는 걸 제가 잘해. 그럼 시기 질투. 또 내가 잘하는 걸 제가 못해. 그럼 이제 무시갑질. 아, 저 여자가 그것도 못하면서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어? 너 낙하산 타고 왔냐? 아, 짜증나. 너 좀 나하고 같이 일하지 마. 너 좀 꺼져버려. 이러겠죠, 이제. 또 내가 못하는 걸 걔가 잘하면 아, 저 얼굴도 못생긴 게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냐?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잘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내가 잘하는 걸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 완벽해져. 나는 춤을 잘 추는데 카메라를 못 만져. 저 사람은 카메라를 잘 만지는데 춤을 못 춰. 그럼 내가 춤을 출 테니 너는 카메라로 찍어라.
한석봉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석봉 엄마가 한석봉한테 나는 떡을